그래서 이건 지난주에 질문 나왔던 건데요. 그 패치 관련해 가지고 뒤에 den이 두 번 붙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걸 꼭 써야 되는 거냐라고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걸 보면 이 패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서 우리는 파일을 불러왔지만 이게 API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서버처럼 데이터를 요청하는 거예요. 뭔가를 요청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API에서도 요청을 하면은 반응이 왔잖아요. 반응이 와서 리퀘스트로 받은 것처럼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파일을 불러오라고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로컬 호스트로 해서 그 서버로 만들었었잖아요. 우리 PC를 서버로 만들었었는데 그 서버 안에 요청을 한 거죠. 지금 이 제이슨 파일을 불러와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대는 이 앞에 거에 대해서 반응을 이 뒤에다 넣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이 제이슨 파일을 불러와 달라라고 하면 얘가 불러오는데, 불러와서 그 결과를 가지고 와서 어디다 넣을까 봤더니 여기 den하고 리스폰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결과를 넣어줍니다. 근데 여기에 넣어주는 결과는 어떤 파일 내용 전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신호를 보내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오잖아요. 그 반응에 대한 상태,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읽어 들어왔다는 것과 그리고 헤더 정보만 딱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받은 거를 그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이슨 파일을 읽어라라고 했던 반응은 여기에 들어오게 하고 이제 얘를 다시 또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들어온 애들 중에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 제이슨 부분을 이제 포맷으로 변환시키는 거죠.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도록 형식을 제이슨 형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이 위에 제이슨은 서버가 읽어온 거예요. 파일을 읽어와서 반응을 준 거고, 이 상태에서는 서버가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 결과를 다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제이슨 형태로 바꿔주는 거죠. 제이슨 형태로 바꿔주고 그 바꿔준 결과가 다시 den으로 들어가면서 데이터라는 변수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 결과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패치하고 이 den이 두 번 나와야지 실제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자료가 변환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두 개가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자바스크립트는 웹상에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런 언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파일을 읽어서 보여주는 데까지 그 용량이 작기 때문에 금방 거의 순식간에 진행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파일이 되게 커요. 용량이 100메가 정도 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뒤에 이 두 개를 이 den으로 이어지지 않고 다른 별도의 그냥 코드로 했다면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기다려주잖아요. 앞에 제일 위에 줄을 실행시키고 나서 두 번째 줄이 되고 세 번째 줄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게 실행되면, 그러니까 코드가 세 줄이 있으면 세 개가 거의 동시에 수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원래 첫 번째 우리가 제이슨을 읽어서 결과를 뿌려야 되잖아요. 제이슨 읽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면 두 번째, 세 번째 줄에서 얘를 다시 그 읽었다고 치고 그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실제 자료가 없는데 수행이 되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여기 패치하고 .den으로 하면 이거 수행되는 결과, 이거 수행되는 동안 기다려줘요. 기다려주고 그 결과가 나오면 이 den으로 들어갑니다. den으로 들어가고 또 여기서도 처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 처리하는 동안 기다리고 다시 den으로 해서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받아줄 수 있도록 해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패치에 den으로 지금 받았고요. 이거는 다른 그 우리가 실제 파이썬에서 쓰던 방식대로도 할 수는 있지만 약간 그 구조가 좀 바뀌는 형태라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이 흐름대로 순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 함수를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부터 약간 지난 시간에 파이썬 쪽은 잘 안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 데이터 매칭과 제이슨 추출 부분을 했었죠.
이걸 할 때 그 앞부분에 API가 있었고 API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API 데이터와 그리고 쉐입 파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쉐입 파일에 있는 공간 정보를 매칭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한 방법 중에 첫 번째로 두 개의 데이터, 공간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코시스에서 받았던 인구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두 개를 합치려고 한 거예요. 합치는데 두 자료에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합치려고 한 거죠. 보니까 인구 자료 여기에서는 행정구역 코드가 있었고 그리고 시군구명이 있었어요. 공간 데이터에서는 시군구 코드가 있었고 지오메트리라고 해서 공간 정보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 시군구 네임도 있었어요. 사실 이거는 좀 부족한데 행정구역 코드는 보면 전국은 00으로 돼 있고 서울특별시는 11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시군구는 5자리로 되어 있었어요. 공간 데이터에서도 사실 시군구 코드는 5자리로 되어 있는데 얘가 그림으로 변환하면서 좀 잘못 변환을 한 거죠. 여기도 5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5자리 행정구역 코드와 시군구 코드를 매칭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시군구 명과 이쪽에 있던 시군구 네임을 매칭을 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매칭을 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고 나면 여기 있던 지오메트리 공간 정보를 좌표계를 변환시켜 주려고 했어요. 이걸 하려고 했던 이유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쉐입 파일 같은 경우에는 EPSG 5179라고 해서 다각형 중심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심점을 잡으려고 할 때 이 방법을 쓰고 있는 좌표계를 쓰고 있는데 실제로 이 방법에서는 우리가 표출을 할 때 위경도로 나타나지 않고 미터 단위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건 거리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리플릿 웹표준 상태로 하려고 하면 그 위치 정보는 거의 3만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 다각형 중심점으로 했을 때는. 근데 우리 이 웹 지도에서는 위경도 단위로 넣어야지 값이 들어가요. 그 두 개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변환을 해주지 않고 그대로 넣으면 엉뚱한 곳에 찍히거나 아니면 범위를 넘어서서 에러가 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JSON 파일로 만들어줬습니다. 네, 이 부분이 API에서 자료를 받아왔고 그 리퀘스트를 해서 받아왔고 그 결과를 판다스로 해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었다 부분입니다. 이건 지도 표출 시 주의사항인데요. 우리가 처리를 하다 보면 이런 이 두 개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거든요. 첫 번째는 병합의 함정이라고 해서 내가 데이터를 합쳤는데 나는 똑같은 아이디를 보고 똑같은 이름을 보고 합쳤는데 결과를 보니까 전혀 합쳐지지 않았어요. 매칭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매칭이 안 되고 그냥 빈 테이블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내가 지도를 좌표점을 찍어서 그리게 했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는 거죠.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런 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코드는 다 이미 이런 부분을 해결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없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해보려고 할 때 그럴 때 생길 수도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4주차에 주피터 노트북에 보면 우리가 통계청에서 받은 API로 받은 자료를 데이터 프레임화 시켜서 이런 변수명으로 만들었고 두 번째는 이것도 잘못됐네. 이거는 우리 그 시군구 지도 있잖아요. 지도 쉐입 파일. 그 쉐입 파일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지오 데이터 프레임이죠. 지오 데이터 프레임으로 읽은 결과를 표출한 거였어요. 이렇게 표출을 했는데 이쪽 왼쪽에서는 시군구명과 시도 코드가 있고 이건 그냥 얘라고 보시면 돼요. 시도 코드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시군구 네임과 변환된 시군구 코드라는 값이 있었다고
쳐요. 지금은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두 개를 매칭하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여기가 이제 매칭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데이터 머지를 하는데 통계청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예요. 왼쪽은 이 시군구 자료의 시군구 코드와 시군구 명을 가져오고, 오른쪽에서는 변환된 시도 코드 그리고 시군구 이름을 가지고 와서 두 개를 비교할 거예요. 비교를 하고, 방법은 이너라고 해서 이거는 두 개가 다 맞을 경우, 그러니까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을 경우에만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라이트도 있고 레프트도 있고 그리고 아우트도 있어요. 레프트는 왼쪽에만 있으면 무조건 데이터가 매칭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왼쪽과 오른쪽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매칭이 될 거고, 만약에 왼쪽에만 있다 그러면 왼쪽에는 그 오른쪽에 들어가야 될 컬럼은 없는 거죠. 컬럼의 값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왼쪽에 있던 것들은 들어가고, 근데 오른쪽에만 있다 이거는 아예 합쳐지지가 않아요. 얘는 없는 것처럼 돼요. 그리고 아우터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매칭이 됩니다. 대신에 둘 중에 한 곳 없는 쪽에는 데이터가 아예 안 들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만약 이너라고 했으면 양쪽 다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 다 데이터가 있을 때만 매칭을 시켜봤는데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써져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표출해 보잖아요. 프린트를 해보면 여기 시도 코드가 뭐 11부터 52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도 변환된 시도 코드가 41, 뭐 48, 50이 있어요. 눈으로 봤을 땐 둘 다 숫자 같은 거예요. 근데 막상 실제 이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한쪽은 숫자, 한쪽은 문자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얘네는 아예 다른 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하나도 매칭이 되진 않아요. 두 번째, 얘도 문자, 얘도 문자인데 지금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사실 공백이 없잖아요. 공백을 표출하지 않으니까. 근데 어디 하나에 여기 41 하고 띄어쓰기가 하나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것들은 다 데이터가 문자 형식으로 만약 넣을 때 공백이 하나 들어가게 되면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얘는 문자가 하나, 공백 문자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매칭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냥 눈으로 확인했을 때는 다 같아 보이지만, 이제 실제로 그 데이터 안을 확인을 제대로 값을 해보면 타입이나 그 띄어쓰기, 공백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 두 개를 다르다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리를 해줘야 돼요, 미리.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에러가 생겼을 때 그때 수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미리 처리를 해줘서 사실 매칭이 제대로 됐던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 추출 시도 코드라는 변수를 새로 만들 때 시도 코드가 기존에 있잖아요. 기존의 시도 코드를 문자열로 바꿔주는 거예요. 얘가 숫자든 문자든 일단 문자열로 다 바꿔주는 거예요, 형태를. 그리고 두 번째, 이 str.strip이라는 거는 얘가 공백이 주변에 있으면 그 공백을 아예 없애줘요. 실제 글자만, 문자열만 남기고 뭐 앞이나 뒤에 공백이 있으면 그냥 다 없애줍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공백을 없애주는 거죠. 세 번째, str하고 이건 파이썬에서 우리 문자열을 슬라이싱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열에서 처음부터 0, 1, 2 012인데 우리는 01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문자만 자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시도 코드가 시군 코드죠. 이 시군 코드가 5자리예요. 5자리인데 먼저 이 5자리가 숫자라고 해도 문자로 바꿔줘요. 5자리 문자열이 되는 거고, 혹시나 있을 공백을 없애주는 거죠. 얘가 숫자였다면 사실 공백은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문자였다면 이제 이 두 번째에서 걸러지는 거죠. 두 번째에서 공백을 없애줍니다.
공백이 다 없어진 5자리 숫자 문자에서 앞에 2개만 자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자르면 우리가 시도 코드가 된다고 했었죠. 그렇게 시도 코드를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시군구명인데 여기서도 사실 많이 발생하는 게 시군구명은 당연히 문자겠죠.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문자로 인식을 해요. 문자로 인식을 하는데 이런 서울특별시 이런 거에서 중간에 뒤에 공백이 있거나 아니면 효행구에서 앞에 공백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공백이 있으면 얘가 같은 걸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타입은 당연히 문자열로 바꿔주고 공백을 빼준 거예요. 문자열은 우리가 시도 코드를 만드는 게 아니니까 공백만 빼준 겁니다. 그리고 결과도 그냥 똑같은 변수에 넣은 거죠. 마지막으로 변환된 시도 코드에서는 이거는 이 뒤에 우리가 그 사전형을 만들었죠. 사전형 만들어서 매칭이 되지 않았던 시도를 매칭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위에 2가지가 위에 2줄이 중요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문자열 그러니까 서로 눈으로 보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데 만약에 다른 타입이 다르거나 띄어쓰기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문자열로 바꿔주고 공백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슬라이싱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이쪽에서 공백이 있거나 아니면 타입이 달라서 매칭이 안 되는 경우는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매칭을 해봤는데 우리가 그 전에 매칭했을 때는 아마 220개가 매칭이 됐을 거예요. 그 index.html 파일 열어서 제일 줌아웃을 계속 하다 보면 마지막에 한 개의 클러스터가 생기죠. 클러스터가 생기면서 220개라고 아마 찍혔을 겁니다. 뭐 지금 확인해 보셔도 돼요. 우리 index.html 있잖아요. 그거를 그 서버를 켜서 해보시면 됩니다. 잠시 먼저 해볼게요. 그걸 같이. 먼저 하려면은 요거 켜야 되죠. 여기에서 네, 지금 index.html 파일이 있는 여기 있죠. html 파일이 있는 이 경로를 복사를 해서 여기 먼저 이동을 할 거예요. 그쪽으로. 네, 이동을 하고 그다음 여기서 우리가 서버화 시킨다고 했었죠. 파이썬 띄고 m 띄고 http 서버 하고 8000을 넣어줬죠. 이게 cmd구나. cmd에서 저는 cmd에서 하면 안 되고 아나콘다에서 해야 되거든요. 여기 오타가 났네요. thon.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서버가 켜집니다. 서버가 켜지고 나서 이때는 뭐 웹브라우저 하나를 열어서 여기 로컬호스트 8000이라고 치면 이렇게 지도가 나오고요. 이 지도가 나왔을 때 이렇게 줌아웃을 계속 해보면 220개라고 찍힐 거예요. 네? 네네. 아마 이거는 이게 뭐 서버화 시키는 거는 파이썬에서 자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GPT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파이썬에서 서버를 그러니까 내가 로컬 호스트 8000을 했는데 안 뜬다. 서버를 활성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파이썬으로 라고 물어보면 똑같이 답을 할 거예요. 요거는 약간 개인화 시킬 때 개인 서버 쓸 때 비슷하게 요대로 쓰거든요.
포트 번호만 조금 바꾸는데 사실 이 포트 번호도 어느 정도는 약속이 돼 있어서 거의 이렇게 그대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까먹으면은 그냥 GPT에 물어봐도 바로 답변을 줄 거예요. 네, 그래서 결과를 보면 220개라고 찍히죠. 네, 220개가 찍히는데 이 220개가 맞을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아마 받았던 그 API에 있는 값이나 아니면 시군구 자료를 쉐입 파일을 보면 220개를 넘을 거예요. 넘는데 220개만 매칭이 됐어요. 요게 왜 요것만 매칭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본 거예요. 확인을 했을 때 이 GDF 스페셜이라는 곳은 우리가 쉐입 파일을 해서 읽은 거거든요. 쉐입 파일에서 읽은 정보를 그 지오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준 거거든요. 여기에서 결과를 봤더니 매칭이 안 된 애들은 이런 애들이 35개가 매칭이 안 되는데 안 된 걸 보니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일산 동구, 고양시 일산 서구, 부천시 소사구, 포항시 남구, 북구 이런 애들이 매칭이 안 됐대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보니까 그 기초지자체가 아니라 행정구라는 곳이거든요. 기초지자체랑 행정구가 좀 다른데 그 다른 게 오른쪽에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행정구라는 거는 그 시 소속의 행정조직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단체장이 선출직이 아니에요. 임명직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지금 제주도가 없긴 한데 그래서 여기는 지방의회가 있고 자치구는 있고 행정구는 없어요. 단체장도 선출직과 임명직의 차이가 있고 소속도 다르죠. 자치구는 광역시랑 특별시 아래인데 행정구는 그냥 일반시 아래에 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구가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는 있는데 처음엔 생각하겠죠. 그러면 우리 통계청 자료에서 이 행정구를 인정 안 하나? 그러니까 그냥 기초지자체까지만 나오나라고 해서 값을 다시 확인을 해봤어요. 이번에는 통계청 자료죠. 통계청 자료를 봤는데 통계청은 매칭되지 않은 게 75개예요. 더 많았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 매칭이 안 되는지 확인했더니 똑같이 행정구가 있긴 있었어요. 35개가 있었는데 얘네들은 앞에 거랑 다른 특징이 여기서는 고양시 덕양구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덕양구, 그러니까 고양시가 빠져 있는 거죠. 어디에 있는지가 빠져 있어서 서로 매칭이 안 됐던 거고, 매칭이 되려면 둘 다 고양시 덕양구라고 되어 있거나 둘 다 덕양구라고 되어야지 매칭이 되는데 한 개는 고양시 덕양구, 한 개는 덕양구라고 되어 있어서 매칭이 안 됐던 거죠. 두 번째, 여기에서는 시도 자료도 있었어요. 이 시도는 우리가 시군구 자료를 합친 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면 서울에 있는 구들이 있잖아요. 그 구들에 있는 값들을 다 합친 하나의 시가 있는 거죠. 시값도 있는 거죠. 그런 값들이 있어서 그런 게 이제 31개가 있고, 출장소라고 해서 이 출장소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거거든요. 지방은 되게 영역이 넓은데 거기 처리할 수 있는 지자체가 멀다 보니까 출장소를 둬서 거기서 이제 행정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이 이 앞에 사실 시군구 경계랑은 없었던 거죠. 시군구 경계 자료에서는. 그래서 매칭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매칭을 할 수 있는 거는 행정구는 다시 매칭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여기서 보면 이 시군구 자료를 하나 자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시군구 자료를 보면 여기 지금 여기서 보면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띄고 덕양구죠. 이런 식으로 다 앞에 시가 있고 뒤에 구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파이썬에서 스플릿을 배웠죠. 스플릿을 해서 공백을 자르는 거예요. 공백을 자르고 매칭을 되려면 첫 번째가 이쪽 시들이 나오겠죠. 스플릿을 하면 시들이 나올 거고,
두 번째 값으로 다 굿값들이 나올 거예요. 스플릿한 결과에서 두 번째 값들만 다시 시군구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는 거죠. 새롭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여기 시군구는 맞겠죠. 똑같이 덕양구 이런 거는 맞을 거고 시도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군구에 대한 자료를 보고 싶은 거니까 시도는 합쳐진 거라고 했잖아요. 다 썸된 거거든요. 이 자료는 필요 없고 출장소도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구까지는 매칭을 시킬 수가 있어요. 요 매칭 시키는 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매칭을 시켜서 결과를 다시 제이슨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실습 자료로 준 것 중에 버전 2 버전이 있을 거예요. 제이슨 버전 2 버전이. 그 제이슨 버전 2 버전으로 다시 실행을 시켜봤더니 255개. 아까 35개 행정구가 매칭이 안 됐었다고 했잖아요. 그 35개가 매칭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볼 거는 요거 지금 현재 이 화면은 떠 있죠. 매칭 전. 요게 떠 있고 다음으로 여기서 요 GOJ 버전 2 라이트 버전 2를 index.html 그 파일 있잖아요. 그 파일 코드에서 입력 자료만 바꿔보세요. 이걸로. 잠시만요. 이렇게 편집하면 이렇게 뜨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가 GeoJSON 파일을 읽어왔어요. 패치 부분 아까 설명했었죠. 여기서 이 부분만 바꾸면 되거든요. 버전 2로 바꾸면 돼요. 버전 2로 바꾼 다음에 웹 화면에서 F5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게 220에서 255로 바뀔 거거든요. 지금 하는 거는 그 현재 GeoJSON 파일 우리가 웹 자바에서 웹 화면에서 읽어오는 데이터를 바꿔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바꿔보려고 하는 거라서 다시 여기서 index.html의 이 부분 패치 부분 이 부분을 이번 주 강의 자료인 요거 버전 2 버전으로 바꿔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한 5분 드릴게요. 5분 동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제가 10분 드린 거는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자, 되는 분들은 도와주시고 뭐 안 되는 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데이터를 지금 그 클라우드 서버, 나스 서버에서 받았죠. 받아서 지금 6주차랑 이 버전 2 제이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띄워보라고 했던 index.html 있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그럼 먼저 이 받은 친구들 중에 이 제이슨 버전 2 제이슨을 그 index.html 있는 폴더로 옮기세요. 만약 이게 4주차에 있다. 여기에 4주차에 있으면 4주차로 옮기는 거죠. 이렇게 옮기고 옮겼어요. 그리고 옮기고 나서 이제 여기 4주차에서 index.html을 수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버전 2 버전으로 읽어야 되니까 얘를 열었을 때 보면 index.html을 보면 패치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지금 인구 정보를 가지고 오잖아요. 시군구에 대한 인구 정보를 가지고 오는데 여기는 지금 버전이 없어요. 이건 과거잖아요. 우리가 과거 버전 2를 여기다 넣을 거잖아요. 버전 2를 넣는 거죠. 그리고 저장을 해요. 먼저 이거 이렇게 하면 이전에
그냥 과거 전 버전이 제대로 실행이 됐었다면 그 다음에 여기서 로컬 호스트를 이건가? 예. 여기서 전 아까 220개 보여줬었죠. 220개 보여줬고 얘를 지금 저는 제이슨 버전 2로 바꿨어요. 버전 2로 바꾸고 다시 실행을 시켰으면 255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index.html 파일 안에, 그러니까 그 파일이 있는 경로 안에, 디렉토리 안에 제이슨 버전 2가 같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같이 있게 안 된다. 그러면 아예 절대 경로라고 해서 지금 제이슨 버전 2가 있는 디렉토리를 다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우리가 편하게 하려고 이 안에 넣는 거예요. 실제로 디렉토리가 구분이 돼 있을 수도 있죠. 파일은 파일대로 놓고 뭐 소스는 소스대로 놓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입력 자료 제이슨 버전 2를 이 index.html에 있는 디렉토리 안에 같이 넣어줍니다. 같이 넣어주면 이 index.html이 실행이 되면서 여기 우리가 패치에 지금 파일명을 써놨잖아요. 나랑 같이 있는 경로에 있는 파일을 찾는 거예요. 파일이 있으면 실행을 시킵니다. 없으면 안 돌아가겠죠. 그래서 찾으면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헷갈렸던 부분이 첫 번째는 서버를 킬 때 그 index.html이 있는 곳에서 안 켰다. 그래서 그리고 cd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빨리 넘어갔었나 봐요. 여기 보면 제가 처음 했을 때 cd라고 했거든요. 이게 뭐 지금 리눅스나 아니면은 이런 윈도우 커맨드 버전에서는 cd가 이제 이동이에요. 경로 이동. 그래서 change 디렉토리입니다. change 디렉토리 cd 하고 그 경로, 지금 여기 4주차 우리가 index.html이 4주차에 있어요. 이 파일에는, 이 PC에는. 그래서 그 경로로 먼저 이동을 해준 거예요. 경로를 이동을 해주고 그 경로에서 서버를 킨 거죠. 그러면 얘가 서버가 시작되면서 가장 처음으로 하는 게 index.html 파일을 찾아요. 왜냐면 서버가 켜지고 그 서버에 이제 웹 정보를 줘야 되니까 그건 자동으로 찾거든요. index.html을 찾고 그 파일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로컬 호스트라고 하잖아요. 로컬 호스트에 8000이라고 치면 그 index.html을 읽어서 정보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 다음에 여기까지 됐으면 일단은 서버 표출은 되는 거죠. 표출된 거고, 이제 내가 바꾸고 싶은 파일이 있다. 그 파일 어디선가 받아오든지 해서 다운로드 폴더에 있으면 걔를 index.html이 있는 경로로 옮겨주세요. 옮겨주고 내가 불러오는 부분, 여기서는 패치죠. 이 부분에서 그 파일명을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저장이 돼야 반영이 됩니다. 대신 반영되는 건 쉽죠. 바로 F5만 누르면 되잖아요. 얘를 저장해주고 F5 새로 고침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다시 새로 고침 해주시면 기존에 그 파일이 바뀌어서 표출이 됩니다. 이렇게. 네. 생각보다 어려운 거였어요. 네. 이걸 보면은 그 전이랑 이제 행정구 35개가 들어오면서 약간 얘네들 클러스터 위치가 살짝 바뀌어요. 행정구가 추가되면서 거리가 달라지잖아요. 이 마커 간 거리가 달라져서 그 거리에 따라서 마커가 찍히고 합쳐지는 것들이 달라지면서 예전이랑 조금 다르게 찍힙니다. 근데 문제는 큰데 이렇게 뭐 주변에 몰려 있던데 이런 데는 크게 차이는 없고요. 멀리 있던 데에서 뭐 행정구가 늘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까지 거리를 가지고 합쳐지고 약간의 숫자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 행정구 매칭 결과. 이렇게 하면 이제 4주차까지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을 다 한 거고요. 이제 해야 될 거는 요거 안 했네요. 요거는 간단하게만 아마 한 페이지로만 했는데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좌표계 변환 부분입니다. 그래서 쉐입 파일은 공간 정보가 있는데
이게 EPSG 5179, KGD 2002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국내 국토의 정확한 거리와 면적을 계산하는 평면 투영도입니다. 평면 투영이고 형태는 XY 형태로 미터 단위예요. 근데 오른쪽 리플릿 웹브라우저는 전 세계 공통으로 이제 매칭이 되고 이런 이런 웹 매칭 웹핑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이 WGS 84를 쓰게 됩니다. 이 좌표계를 다 자동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형태가 위도와 경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제가 이때 이제 이 지오 데이터 프레임 정보의 지오메트리 정보, 지오 정보를 한번 출력을 해봤어요. 출력을 해보면 숫자가 굉장히 크죠. 95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쪽은 뭐 19만 이런 식으로 값이 되게 커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이제 시군구의 위도 경도 자료를 보면 위도 37.4도, 뭐 37.5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형태로 바꿔줘야지 데이터가 제대로 읽히겠죠. 이렇게 이 정보가 들어가면 사실 37도 찍혀야 되는데 90만 찍히면은 전혀 다른 데로 가겠죠. 그래서 요거를 바꿔주는 게 2CRS 라고 해서 투영법을 바꿔주면서 좌표계를 바꿔주면서 4326을 바꿔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179에서 4326으로 바꾼다. 요거는 공식 명칭이어서 이렇게 써져 있는 거고요. 요건 찾아보면 아마 인터넷에 이 투영법 좌표계가 뭔지 다 나옵니다. 근데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리플릿에서는 WGS 84를 쓴다. 그리고 이거는 위경도 좌표계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나머지는 내가 앞에서 내가 데이터를 가져오잖아요. 가지고 오는 데이터는 어떤 형태인지 확인을 하고 요 CRS, 2CRS를 이용해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보여줘야 되는 좌표계를 알아야 되는데 이 웹에서는 전부 다 WGS 84를 쓰기 때문에 이걸로 바꿔주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또 잠깐 좀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SQLite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설계 개념 이해, 그리고 SQLite를 활용한 경량 데이터베이스 생성과 관리, 데이터 구조 설계를 통해 효율적 데이터 저장 방식 습득, 판다스 데이터를 SQL 데이터베이스로 변화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그 밑에 핵심 개념으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로 구조를 바꿔서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SQLite는 별도의 서버 없이, 이게 좀 좋은 건데요. 별도의 서버 없이 파일 기반으로 동작하는 경량 DB입니다. 이게 서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용량을 크게 차지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SQLite는 파이썬 내에 깔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어서 바로 실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스키마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테이블의 구조를 정의하는 설계 단계거든요. 이게 굉장히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시스템 개발할 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부분은 감리할 때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판다스에서 SQL을 저장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잠깐 쉬면서 먼저 여러분 여기서 구글에서 DB버라고 한번 쳐보시겠어요? DBEAVER 이라고 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일 위에 거. 제일 위에 거에서 다운로드로 바로 들어가죠. 다운로드를 하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내 환경에 맞는 윈도우면 그냥 요거 위에 거 바로 하면 되거든요. 다운을 받으면 다운이 받아질 겁니다.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다운 받고 설치하면서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DB를 구축을 하려는 이유가 1주차에서 5주차까지를 보면 여기서 API를 가지고 데이터를 받고 받은 정보를 판다스를 이용해서 제이슨 파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제이슨 파일을 우리가 웹브라우저에서 읽었죠. 패치를 이용해서. 근데 이렇게 하면 제이슨 파일을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게 실시간 반응형으로 만들려면 이 제이슨 파일 쪽도 변경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 파일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다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얘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웹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뭐 자바 HTML 버튼을 만든다고 해도 이 파일이 수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고정이 돼 있죠. 파일이 이 파일에만 지금 묶여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서버가 있고 서버를 그러니까 DB를 두고 이 DB가 이제 웹브라우저 상에서 어떤 정보를 요청하면 바로 반응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내가 딱 주는 정보만이 아니라 DB에서 검색을 해서 그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DB가 필요한 겁니다. 뭐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는 데이터 구조의 변화라고 해서 계층형, 관계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이슨 파일을 보면은 뭐 그 안에 유저 정보 있고 뭐 아이디 정보 있고 뭐 날짜, 데이터가 있고 뭐 로그가 있고 프로파일도 있고 쭉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되게 복잡하거든요. 복잡하다는 게 뭐 어떤 정보는 어느 자료와 연계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제이슨 파일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정보들을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테이블을 여러 개 만들어요. 그래서 뭐 사용자 테이블을 여러 개 만들어서 이 테이블은 뭐 이 테이블의 어떤 변수와 연계가 된다. 이렇게 계속 연계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게 아니라 그 내 정보를 보면 계속 옆으로 프로파일이 뜨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정보가 어떤 건지도 알 수 있고 어떤 정보를 다른 어떤 파일 어떤 것과 연결을 해야겠다. 어떤 컬럼과 연결을 해야겠다. 라는 것들을 훨씬 보기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복잡한 계층 구조의 데이터를 여러 개의 테이블로 분리하고 관계를 정리하여 관리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목적은 이제 데이터의 일관성과 효율적인 조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할 SQLite는 그러니까 왼쪽은 기존 DB라고 되어 있는데 서버가 필요하고 그리고 설정이 복잡하다고 되어 있죠. 오른쪽 SQLite는 서버가 없어도 되고 그 DB 하나가 파일 하나로 만들어져요. 그 파일만 열면 DB가 하나 열리는 거죠. 그 하나의 파일로 되고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 파이썬과 쉽게 연동이 됩니다. 이미 파이썬 내부에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되어 있을 정도로 파이썬과 연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테이블 스키마 설계라고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왔을 때 그 데이터를 어떻게 DB화 시킬까를 설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통계청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죠. 가지고 올 때 행정구역 코드라는 게 있고 시군구명이 있고 총 인구수가 있고 만약에 위도와 경도가 있다고 해요. 그럼 얘네들을 DB로 만들 때 DB의 행정구역 코드를 컬럼명으로 정하는 거예요. 이 행정구역 코드를 시도 코드라고 정의를 해주고 그리고 옆에 데이터 타입은 이 시도 코드는 뭐 문자형으로 정의를 한다. 시군구명도 문자형으로 정의를 한다. 인구수는 정수로 한다. 위도와 경도는 실수로 한다. 이런 거를 미리 정의를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이 데이터를 DB에 넣을 때 형태가 맞지 않는 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될 때 에러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태는 DB 형태가 맞지 않는다고 에러가 나요.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자료가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 그 소프트웨어 사업 같은 걸 할 때 개발 사업을 하면 한 5억 이상이 되면 무조건 감리를 받거든요. 감리를 받을 때는 시작하기 전에도 감리를 받아요.
이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겠다,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이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입니다. 요거는 지금 그 실제 감리 받을 때 했던 그런 서류거든요. 뭐뭐 개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라고 그 업체에서 만들어 놔요.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있습니다. 목록은 하나 있어요. 왜냐면 이 시스템에는 데이터베이스가 하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DB001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이 있어요. 그 테이블들이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를 나눠놓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그 보안상 다 지워놨지만 뭐 요런 거 IP 요런 거는 기상 데이터를 검증하는 용으로 테이블을 만든 거예요. 이 안에 보면 날짜가 있고 그러니까 입수한 날짜 그리고 어느 지점의 자료 그 자료의 기온 강수량 이런 값들이 쭉 있고요. 그리고 실제 예측했던 값들 그래서 얼만큼 오차가 났는지까지 이 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라고 해서 쭉 이쪽으로 다 테이블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테이블의 목록이죠. 그래서 각각의 테이블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들어있고 좀 더 자세하게 테이블 명세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하나의 테이블에 대해서 이 테이블에 어떤 컬럼들이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세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측 생산 구분이 있다. 이 예측 생산 구분은 뭐 예측을 언제 하는지 아니면 어떤 변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코드로 하는 거고요. 또 지점 아이디 우리 관측 지점 아이디는 문자로 정의해 주는 거죠. 문자로 정의를 하는 이유는 숫자로 해도 되긴 하는데 뭔가 다루기가 좀 좋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는 슬라이싱도 가능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루기가 좋아서 문자로 해놓기도 합니다. 맨 마지막에는 항상 등록 예시랑 수정 예시가 DB에는 들어가요. 얘네는 이 자료가 언제 등록이 됐는지가 자동으로 찍히거든요. 로그처럼. 그리고 이 자료가 언제 바뀌었는지도 찍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데이터가 갑자기 밀어넣은 데이터일 수도 있고 그런 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항상 마지막에 이런 정보들도 집어넣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거는 JSON 파일을 읽어서 DB로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DB에 넣을 겁니다. 원천 데이터는 아까 했던 JSON 파일을 할 거예요. JSON 파일을 가지고 파이썬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형화시킨 다음에 이거를 이 SQLite를 이용해서 안에 이 데이터 DB를 만들어서 그 안에 값을 넣을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직접 다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주피터 노트북을 다 키면 네, 주피터 노트북을 켜고 가능하면 여기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시킨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아마 이렇게 요 경로로 다 있을 거예요. 루트 경로 가장 기본 경로로 되어 있을 텐데 여기에서 이동을 해야죠. 어디로 이동하냐면 우리가 지금 JSON 파일이 있는 경로로 이동을 할 겁니다. 데스크탑에 저는 이게 바탕화면이에요. 바탕화면에 지도하게 4주차에 들어가면 여기에 지금 요 JSON 파일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를 DB화 시킬 거기 때문에 이 경로 4주차에서 새로 만들 거예요. 노트북을 새로 만들어서 하나를 띄우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그대로 실행을 하면 돼요. 요 상태에서 이거를 해보는 거예요. 먼저 SQLite를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해 줘야죠. 요거는 이 상태로 그냥 Shift 엔터 치면 바로 그냥 될 거예요. 그럼 이제 SQLite를 쓸 준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DB를 만들 겁니다. 우리 서버가 없는데 DB가 바로 만들어지는 게 좀 편합니다. CON은 사실 커넥트거든요. 이거는 DB 우리가 할 때 많이 쓰는 거의 약속처럼 쓰는 변수예요. 커넥션이라는 변수는 SQLite 요거는 아까 위에 있는 요 라이브러리 명이죠. 라이브러리 명점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커넥트를 할 거예요. 커넥트를 할 거고 이 DB 이거 커넥트를 하는데 어느 DB에다 할 건지는 임의로 정하면 되거든요.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코리아 파퓰레이션으로 해도 됩니다. 이건 임의로 정해주는 거예요. 내 DB 명입니다. 꼭 문자는 닫아주셔야지 에러가 안 납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Shift 엔터를 치면 뭔가 돌아갔어요. 왜냐면 여기가 별표가 아니죠. 에러도 안 떴죠. 그러면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돌아갔는지 모르잖아요.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여기 가봐요. 지금 다주차 우리 지금 디렉토리에 수정한 날짜를 최신으로 하면 DB가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린 DB를 만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마 SQLite의 가장 편한 기능인데 어떤 환경 설정 필요 없이 그냥 DB를 만들 수가 있어요. 파일 하나로 만든다는 게 이거예요. 얘가 이 파일 하나가 DB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했고 이 옆에가 우리 그 폴더에 들어가면 korea.population.db가 있다를 나타낸 겁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이제 제이슨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근데 제이슨 파일을 불러올 때는 판다스를 가지고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판다스를 불러와야 되니까 똑같이 판다스를 불러오고 그리고 파일을 읽을 거예요. 경로가 아니죠. 이거는 우리 제이슨 파일을 불러오면 되고요. 그냥 파일명에서 뭐 여기는 지금 버전 1인데 두 번째 걸 가지고 와도 되죠. 복사 같은 경로에 있으니까 여기에 붙여넣기. 잠깐만. 붙여넣기 해서 파일명을 써주는 거죠. 이 파일 패스는 사실 그냥 넣어도 돼요. 여기 아시겠지만 pd.read.json하고 여기에 넣어도 되는데 보통 이 파일 패스가 변수화 시켜놓으면 나중에 바꾸기 편해서 변수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은 판다스에서 판다스 안에 있는 함수인 read.json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판다스 내부에 함수가 있어요. 이미 다 설정이 되어 있어서 read.json을 하겠다. 그리고 어떤 거를 읽을 건지를 정해줍니다. 파일 패스를 읽겠다. JSON으로 읽겠다. 얘는 변수가 아니니까 문자열로 묶어주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고 Shift 엔터를 치면 얘는 좀 돌아가고 있죠. 좀 돌아가다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려면 df 쳐보면 쭉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그 JSON 파일 안에 있는 정보들이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JSON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화 시킨 거죠. 테이블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보면 변환된 시도 코드가 있고 시군구명이 있고 인구수가 있고 위도와 경도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df 데이터 프레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도 오른쪽에 보면 똑같이 있죠. 결과를 확인해 보려고 한 거예요. df. 그럼 이제 이거를 db에 넣는 거예요.
얘를 DB에 넣는데 쉽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한 줄만 치면 되거든요. 여기 밑에 보면 df 점 데이터 프레임이죠. 데이터 프레임을 to SQL. SQL에 이제 DB 쪽에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쪽으로 요청을 넣겠다. 그래서 이름을 넣을 때 얘는 그 DB의 테이블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이블명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명을 뭐 여기는 시군구라고 했죠. 시군구 너무 기니까 POP까지만 하고 닫았어요. 그리고 CON 이게 커넥션이거든요. 그러니까 DB 연결을 하는 건데 우리가 맨 처음 줄에 CONN이라고 해서 이 DB를 연결하는 방법을 선언해 놨어요. 요거 SQLite를 쓸 거고 요 DB에 접속을 할 거다 하고 이미 선언을 해놔서 이 방법을 우리가 선언한 대로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옵션인데요. if 만약에 테이블이 기존에 있으면 기존에 테이블이 있으면 얘는 덮어쓰기를 해줍니다. 이거를 잘 해야지 나중에 DB 관리가 잘 되는데 만약에 이런 거 잘못해서 뭐 새로 만든다 이러면은 기존에 있던 거 다 날리고 그 지금 넣는 것만 들어가기도 하고요. 리플레이스가 아니라 뭐 어펜드처럼 뒤로 붙이는 것도 있어요. 추가하는 것도. 이 방법은 잘 생각하시면 되고 인덱스. 이 인덱스는 우리 데이터 프레임에 인덱스가 여기 붙잖아요. 지금 이번에 이렇게 숫자가 붙죠. 얘는 넣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덱스는 안 넣겠다. 닫아줍니다. 얘를 실행시키면 끝났어요. 그러면 DB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모르겠죠. 여기 보면 일단 DB의 용량이 바뀌었어요. 약간 0이었거든요. 0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데이터가 들어갔다고 용량이 바뀌었어요. 이걸로도 확인할 수 있고 이 255개가 우리가 255개 행이 있었거든요. 그 행이 다 들어갔다고 표시를 해준 거예요. 255라고. 그래서 값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제대로 들어갔는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DB에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쿼리라고 하는데 이게 DB에다가 이제 검색하는 조건을 주는 거거든요. 검색을 해라 하는데 select 나는 그러니까 내가 표출할 거는 select하고 별이에요. 그러니까 select 별은 모든 컬럼을 표출할 거다. 그러니까 모든 컬럼을 다 보여라. from으로 되어 있고 시군구 population이죠. 이 select 별 from 다음은 테이블명이 나와요. 아까 테이블명을 저는 시군구 팝이라고 썼잖아요. POP.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쓰면 돼요. POP까지 쓰고 그럼 얘는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시군구의 인구 테이블에서 모든 값을 다 불러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보통 이 DB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모를 때 그리고 어떤 그 컬럼들이 있는지 모를 때 이렇게 그냥 다 불러오는 거죠. 어떤 값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근데 이게 다 불러오면 용량이 클 수도 있으니까 리미트 제한을 두는 거예요. 5개만 불러와라.
하고 나서 이제 밑에는 result df라는 변수를 만들어 주고요. 이 변수에는 뭘 넣을 거냐면 판다스에서 read SQL을 할 거예요. 요 위에 있는 이 SQL 문을 이 SQL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받을 거예요. 그 받아서 result.df에 넣을 거예요. 보면 쿼리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우리가 질문할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read SQL에서 쿼리 요게 들어가는 거죠. select부터 시작해서 2m 5까지가 여기에 들어가고 그거를 어떤 DB에 연결할 건지 이 DB에 연결해서 요 질문을 해라. 그리고 요 질문에 대한 답을 result.df에 받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그 결과를 그냥 확인하는 거죠. 실행시켜 보면 우리가 5개만 나오겠죠. 하나, 둘, 셋, 넷, 5개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네. 이게 지금 위도 경도 이 부분이 줄바꿈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5개죠. 5개. 우리가 지금 DB를 만들었고 DB 안에 값을 넣었고 우리가 넣은 DB에서 실제로 값을 찾아본 거죠. 그러면 이런 방식대로 실제로 우리가 요거를 이용해서 뭐 검색 버튼을 만든다든지 하면 조건을 줄 수 있잖아요. 조건을 줘서 뭐 최근 10년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강남구만 뽑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웹상으로 다시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상호 이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이 DB 역할입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DB는 끝났고요. 그래서 보면 이거를 이제 실제로 DB를 이제 보고 싶은 거죠. 우리 지금은 명령어를 치고 확인을 하잖아요.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DB버, DB 데이터베이스 관리 툴을 설치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 설치를 했죠. DB라고 DB버라고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거 플러스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할 거예요. 새로 플러스 누르면 이렇게 DB들이 나오거든요. 요 많은 DB 중에 우리는 SQL 라이트를 쓸 겁니다. 얘를 누르고 이 DB를 쓰겠다는 거예요. 누르고 다음을 누르면 이렇게 떠요. 어디 있는데 이 DB 어디 있는데 물어보면 바탕화면에 지도학 4주차에 수정한 날짜 보면 코리아 퍼퓰레이션 DB 이거잖아요. 얘를 클릭해요. 그러면 우리가 DB를 얘한테 준 거예요. 완료를 누르면 끝납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 DB가 하나 떴어요. 이것도 설치를 뭐 설치 간단하니까 설치를 하고 DB를 열어봤더니 테이블이 있고 뷰가 있고 인덱스가 있고 있는데 우리는 테이블이 있을 거예요. 이 테이블에 우리가 만들었던 시군구 팝이 있죠. 팝이 있고 여기 열어서 컬럼을 보면 컬럼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정보가 컬럼 정보들이 나오고 그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실제 데이터 값들이 DB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아까 했던 거
엔터를 치면 우리 아까 그 쿼리로 줬던 거 있잖아요. 쿼리를 줬던 거를 여기서도 바로 줄 수가 있어요. 명령어를. 여기서 아까 리미트 5를 뺀 거죠. 그러면 밑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 조에 대한 결과가 쭉 나옵니다. 이렇게 쭉 5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하자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강남구만 보고 싶어요. 우리 강남구의 인구가 궁금해요. 그러면 다른 건 궁금하지 않다고 하면 여기에 시군구명은 궁금하죠. 시군구명이랑 인구수, 시군구명과 인구수가 중요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시군구명이랑 인구수만 나와요. 아까는 셀렉트 별을 해서 전체가 다 나왔다면 지금은 셀렉트하고 내가 원하는 컬럼명만 써준 거예요. 그래서 시군구명과 인구수만 얘네들만 가지고 와서 다시 밑에 결과를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건을 줄 수 있는 거죠. 나는 지금 시군구명과 인구수를 가지고 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강남구의 인구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조건을 주면 돼요. 이게 조건이거든요. 조건을 주는데 시군구명이 강남구. 엔터를 치면 얘만 나옵니다. 글씨가 작은가요? 얘는 확대가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SQL 문이라고 해요. 쿼리라고도 하고 이 SQL 문을 주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를 다 지우고 별이라고 한 다음에 조사를 하면 이렇게 변환된 시도 코드부터 나오고 또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건 시도, 만약에 서울시에 있는 값만 보고 그 시군구 값을 보고 싶다. 그러면 요거는 DB에서 이 변환된 시도 코드가 그 시도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1이 서울시거든요. 그러니까 변환된 시도 코드가 11인 값들을 다 표출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얘는 서울시에 있는 시군구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시군구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도를 바꿔서 내가 원하는 시도의 그 시군구들만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DB화 시켜 놓으면 내가 이 데이터를 다 보지 않고 검색만으로 내가 필요한 것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마 파일로 되어 있다면 그 파일을 일단 다 읽어야 되잖아요. 읽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얘는 시작부터 아예 내가 필요한 것만 자르고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DB랑 연결하는 것까지 여기서 지금 이 문은 파이썬으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아까 SQL 쿼리 줬잖아요. 그 쿼리를 준 거를 얘로 바꿔서 한번 출력을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이거는 줄을 나눴던 이유는 내가 이 줄을 이렇게 나누는 게 보기가 좋아서 나눈 거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이거를 복사해서
요거를 쿼리에 넣어서 한번 결과를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우리 주피터 노트북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쿼리를 줬잖아요. 이 쿼리 부분을 바꿔서 넣으면 돼요. 이 부분을 이걸로 넣어서 바꾸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생각보다 DB 검색이나 이런 거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더 복잡한 검색을 할 거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버튼 같은 걸 만들 거 아니에요? 내가 뭘 보여주고 싶은지.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얘가 이런 쿼리문을 보내는 거예요, DB에. 그럼 거기에 반응이 오면 다시 자바에서 웹화면으로 보여주는, 네, 그런 작업을 계속 할 겁니다. 다음 주는 그래도 다음 주까지는 쉬울 것 같고요. 네, 요 DB랑 DB 쪽, 네, DB 쪽으로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